SMR집TV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주제는 법인의 현물출자 등 법인 전환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 형태로 바꾸는 것, 이걸 법인 전환이라고 하죠. 이런 법인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그리고 사업의 양수 방법에 의해서 법인 전환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전환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주된 것이 부가가치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인데요. 제가 제하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라고 해서 물음표를 던져보았는데요. 먼저 제하라고 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의미하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과세 대상에는 첫 번째 제하의 공급, 그리고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이나 사업의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인 갑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거죠.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하고 현물 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받죠. 주식을 받는데 이 경우에 이러한 현물 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고정자산은 재화에 해당이 됩니까? 재화를 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용 고정자산은 재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전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죠. 공급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현물 출자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로 주식을 받았으니까 대가성 또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대가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서 과세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라고 제가 물음표를 던진 이유는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의 경우에 재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재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든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등 간에 이렇게 현물 출자를 통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재하 공급이 이루어지고 대가성도 있기 때문에 재하의 공급에 해당이 되고 과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가세법 시행령 23조에는 이렇듯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의 경우는 재하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균형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거는 개인이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인 법인으로 변경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이 재하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적 목적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거죠.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게 재하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물 출자자인 개인은 부가세를 납부하죠. 납부하고 취득한 법인은 매입 부가세를 조기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일하고 그럴 경우에 국고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국고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적 이유와 국고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이 같은 이유로 재하의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적 포괄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재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 현물 출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제조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남은 부동산에 대해서 현물 출자를 하는 거죠. 현물 출자를 하고 법인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때 법인으로 전환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 이랬을 때 이것이 재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인지, 이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인지 이거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 부분은 공급이 있고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재하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의 경우는 재하의 공급을 보지 않죠. 그러면 이 케이스가 포괄 양도 양수인지 보면 먼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해야 되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갔잖아요. 따라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가 당초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그런 적이 없죠. 그래서 포괄 양수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 과세가 되겠죠. 과세 대상이 되고, 이렇듯 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부가치세도 신고하고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문제가 불거지겠죠. 가산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들을 통한 법인 전환이 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이 돼서 재하의 공급이 아닌지, 아니면 재하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죠. 다음은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회 포괄적 양도 양수나 현물질을 통해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그때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감면 적용 여부를 보면요. 조특법제 32조에 해당하는 현물 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의 경우에 감면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까지 감면해 주죠. 75% 감면하는데요. 이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이나 그리고 공급업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라 하면 자산을 등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 교환, 현물 출자를 통해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하죠. 즉 자산을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을 통해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게 양도에 해당되고요. 이럴 경우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죠. 양도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어야 되죠. 따라서 토지,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이런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이때 사업용 고정 자산에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사업용 고정 자산을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나 현물 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이 개인 사업자가 법인의 발기인이 되고 발기인이 돼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해 주는데요.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거주자 갑이 2009년에 취득한 현물 출자 대상 자산인 B를 2억에 취득하고 이후에 현물 출자를 하는 거죠.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인 전환 후에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죠. 5년이 경과된 뒤에 이 현물 출자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때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때 2월 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은 개인 사업자인 갑이 현물 출자할 때는 당연히 따르는 게 있죠. 감정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감정평가에 따라서
5억으로 평가가 되었다. 그러면 현물 출자 당시 이 평가액이 5억이잖아요. 이게 이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경우에 현물 출자 1이 양도일이 되고 이 평가액이 양도가액이 되겠죠. 따라서 이율과세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 5억에서 2억을 차감한 3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겠죠. 이 세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1억 부분에서 신고하고 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월 과세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이걸 7억에 처분했다 라고 하면 이때 2월 과세가 되는데요. 먼저 당초에 현물출자일에 내야 될 양도소득세 부분을 계산하는 거죠. 이 현물출자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이 없는 걸 봐서 이 양도세를 계산해서 소득세법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양도소득세를 전환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겁니다. 법인세로 납부하고 법인이 취득한 이후부터 발생된 처분이 2억에 대해서는 또 처분이 속하는 가세연도 그죠? 이 가세연도에 법인 결산을 통해서 법인세로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갑이 이 현물 출자한 자산 B 자산 외에 또 A라는 자산이 있다. 그리고 현물 출자를 2020년에 했는데 이때 B자산과 A자산을 모두 양도를 했다. 그리고 두 자산 모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이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율과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죠.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이 B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억이고 A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합산과세를 할 경우에 2억이다. 합산하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죠. 누진세율도 적용되고 그래서 합산했을 때 2억이다. 이랬을 경우에 이율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1억하고 거주자 갑이 5천만 원을 부담했겠죠. 전체적으로 1억 5천 정도 부담할 세금을 이율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합산과세가 돼서 2억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갑이 2020년 현물출자 그 과세연도에 B자산과 A자산을 모두 2회 이상 처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율과세를 하면 이런 절세 부분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갑은 시간에 대한 경과이익에 대한 부분도 누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는 이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걸 사후관리 기간인 5년 내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징이 되는데요. 5년 내에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추징이 되고요. 이때 추징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당연히 당초 현물출자자 갑으로부터 추징을 하는 겁니다. 이 추징 사유를 보면 먼저 이 갑이 현물출자를 통해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한 경우 그리고 승계받은 사업, 전환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추징이 됩니다. 그 추징은 갑에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5년 내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추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 전환된 법인이 파산을 한 경우죠. 파산한 경우 그리고 이 적격합병 등을 통해서 가세특례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죠. 적격합병 등 가세특례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회생 절차에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승계한 거죠. 그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회생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용 사업 폐지에서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사업 폐지에서 우리가 이 5년 내에 현물 출자한 자산을 2분지 1 이상을 처분하거나 현물 출자한 이 자산 B자산이죠. B자산을 2분지 1 이상을 처분하거나 또는 이 B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도 사업의 폐지로 보아서 추징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율과세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이율과세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소득세법상에서 이율과세를 많이 들어봤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죠. 양수도 방식을 통해서 전환하는 건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이율과세 부분에 대해서 이율과세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주자 갑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하고 이 배우자 등이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거죠. 그 기간이 보통 5년인데요. 이 5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 이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이월과세가. 그러면 이 갑이 2009년도에 증여한 자산을 2억에 취득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배우자 등에게 6억으로 증여를 하고 2021년도에 처분했다. 2021년도에 처분했다. 얼마에? 9억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먼저 이월과세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누굽니까?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배우자죠. 배우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즉 수증자죠.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9억이죠. 9억이고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취득 당시 평가한 가액 6억입니까? 아니죠. 6억이 아니고 이때는 2억입니다. 2억. 2억인데 이 2억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당초 증여자인 갑이 취득한 가액. 이 가액이 2월 과세 적용 시에 취득가액으로 오는 겁니다. 즉 이게 2월 과세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필요경비가 있으면 필요경비를 차감하겠죠. 필요경비가 있으면 차감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세율을 적용할 때 세율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을 적용할 때 언제부터 계산하는 겁니까? 증여일 즉 수증자가 취득한 이날로부터 계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2월 과세되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의 취득이 2009년도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즉 기산일은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이 기산일은 2009년부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인 2009년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등에게 증여했을 때, 즉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6억은 우리가 증여세법상에서 증여재산 공제가 되죠. 배우자의 경우는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가세 미달이 되겠죠. 가세 미달이 되는데 이게 6억이 아니고 8억이었다. 평가액이 8억에서 8억으로 증여하고 해당되는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했을 때 이 증여세는 여기에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상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월과세의 경우에는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현물저축법 32조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데요. 그 경우에도 우리가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그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해서 법인이 납부했죠. 그 경우도 취득한 소득세법상 이월과세인 증여자,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저축법상에서 이월과세도 마찬가지로 전환된 법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물론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에 추징사유가 발생해서 추징하는 경우는 거주자인 현물출자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했죠. 그때는 물론 현물출자자인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해서 납부를 할 때 그때는 이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처분한 자산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했더라도 현물출자한 자산만 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득세법상에서 이월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가 약간 비슷한 듯 조금 다른데요.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금에 관련돼서는 부가치세 살펴보았죠. 그리고 취득세 살펴보았고요. 그 양도소득세를 살펴보았죠.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과세 대상인지를 보아야 되죠. 즉 제하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취득세 부분에서는 감면 여부겠죠.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과세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2월 과세가 적용됐을 때 세액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텐데요. 이거 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이 가세특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초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받고 있던 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이라든지 이런 감면 세액 부분이
일정 감면세액 부분이 승계도 가능하죠. 승계도 가능하고, 그리고 법인세 등으로 해서 또 감면도 가능한 부분이 있죠. 이렇듯 이렇게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를 통한 법인 전환의 경우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죠. 예컨대 우리가 현물출자 할 때 현물출자 시점만 보더라도 이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율과세가 되면 이율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되죠. 이율과세 적용 신청. 이때 적용과세 신청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부분도 신고하고 이율과세 적용 신청 시 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감독을 받는 거죠. 법원의 감독을 받고 다음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회계감사까지도 이루어져야겠죠. 따라서 이런 법인 전환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렇게 법인 전환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32조의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런 전환을 할 때는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소득세법상 이율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를 통한 법인 전환 시의 이율과세가 내용이 조금 달랐죠.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취득세 문제, 양도소득세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법인 전환과 관련돼서 복잡한 문제들이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